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입니다. 자, 정부가 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을 하면서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상당한데요. 자, 먼저 정부가 현대 기아차와 같은 그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를 사고 팔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전에 이제 SK 엔카라고 해서 이 대기업이 이 중고차 판매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이제 중고차 업계에서 이 대기업이 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라고 대거 반발했고, 결국 이제 중고차업 이제 전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기업 진출이 이제 봉쇄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SK 엔카 역시 이제 중고차 부분을 분리 매각하면서 이제 사업을 정리했고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이제 2019년 2월에 이제는 다시 이제 적합 지정 업종이 이제는 해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6년이 지나서 이제 해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중고차 시장이 연 20조가 넘는데 이걸 뭐 서점이나 이제 동네 분식집 같이 분식집처럼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뭐 소규모 영세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몬마켓이라고 하죠. 이제 허위 매물이나 뭐 허접한 AS 뭐 이런 걸로 해서 소비자들이 이 중고차 시장에 계속 불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편익을 위해 대기업 진출이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중고차 업계 이제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기존 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할 이제는 뭐 좀 조정안을 내려 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3년 뒤인 올해 2022년 3월 그 최종적으로 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배제하기로 이번에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뭐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 또 쌍용차까지 중고차 판매를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르노나 쉐보레까지 아마 다 뛰어들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외제차 브랜드는 자체 인증 중고차를 팔고 있고요.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 역시 뭐 기존의 이제 신차 판매뿐만이 아니라 중고차를 매입해 판매하고 또 그 과정에서 금융이나 캐피탈을 제공하고 그러면 상당한 이익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차는 딱 한 번 팔면 끝이지만 이 중고차는 같은 차도 여러 번 팔면 여러 번 팔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상 판매라고 해서 신차를 살 때 기존 차량을 매입해주는 서비스도 이번에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대기업이 인증한 중고차라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뭐 믿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차량 구매 시 좀 선택지가 넓어진 효과도 있고요. 또 이제 허위 매물이나 뭐 차량 구매 후 AS 측면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환영할 만한 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 대기업이 인증한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는 이제 뭐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기존의 이제 중고차 업체들이 지난 1월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 사업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발생하니 좀 사업 부분을 좀 조정해 달라 이런 건데요.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곧 열리고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이제 기존 중소차 업계 간에 상생안이 나오는 건데요. 뭐 그렇게 되면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대기업 인증 중고차가 이제 시중에 풀릴 걸로 보입니다. 기존 그 중고차 업계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게 그게 이제 가장 뼈아픈 대목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잊을만 하면 나오는 허위 매물, 뭐 차량 강매, 그리고 각종 하자 있는 차를 떠넘기고는 나 몰라라 이제는 뭐 하는 이런 태도까지, 비록 이제 일부 중고차 딜러들의 문제겠지만 이게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중고차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서 어쩌면 기존 중고차 업체 스스로 대기업 진출의 명분을 이제 사회에 제공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제 상생안이 나오면 결국에는 뭐 대기업이 판매할 자동차의 연식이나 킬로수 이런 부분도 좀 제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 전에 현대차에서는 2024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5.1%로 자체 제한하고 또 연식 5년 이내에 또 주행거리 10만 킬로 이하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브랜드 차량을 매입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증 중고차는 오직 현대차만 취급을 하고 나머지 차량은 이제 경매를 통해 기존 중고차 업계에 넘기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존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허위 매물이나 뭐 사고차를 판매하는 이런 부적절한 행태를 근절한다면 이 대기업과 이제 기존 업체 간에 이제 공존이 가능할 건데요. 뭐 그런데 오히려 뭐 대기업 진출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 좋아지고 또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기존 업체들도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갖는 지금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기업 역시 이 소비자 후생 증진을 이유로 뭐 점차 중고차 시장에서 자기 지분을 늘려갈 겁니다. 뭐 현대차도 지금은 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뒀지만 이걸 뭐 소비자들이 원한다. 그래서 늘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기존 업체들이 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기존 업체와 또 대기업 간의 그 상생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최우선인 만큼 어떤 상생안이 나오든 기존 업체들도 지금과는 좀 더 다른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학령 인구 감소, 지방대 소멸 위기입니다. 자, 전북 지역의 대표 대학인 원광대학교가 학생들이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4개 학과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학교 측은 이 철학과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 등 이 총 4개 학과를 폐과한다는 이제 학칙 개정 계획을 이제 학교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들이 이제 집단 반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학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제 폐과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학교 곳곳에서 반대 서명 운동을 나서고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 학교 측은 폐과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폐과라는 말을 참 저는 저는 처음 익숙하지 들어보는데 이게 저기 폐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원광대가 올해 신입생 3,233명 모집에 2,84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8% 등록률로 지난해보다는 이 8.1% 올랐지만 여전히 386명을 충원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에 이미 이제 학교와 법인 차원에서는 충분한 뭐 숙고 절차나 뭐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폐과가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이 학령 인구 감소로 그 지방대 소멸 위기론이 뭐 나오곤 있는데 이번 사례가 그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면 가장 먼저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점점 교세가 줄어드는 지방대 소멸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요. 특히 대학은 그 지역을 대표한 이제 랜드마크로 이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방대 소멸은 곧 이제 지방 경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해답이 마땅치 않다라는 건데요. 대학이 아무리 수를 내도 뭐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 대형 악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현 정부도 그렇지만 차기 이제 윤석열 당선인 역시 뭐 저출산 문제, 즉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부분은 좀 정치권의 좀 역할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하고 달리 이제 대학교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원광대 같은 상황이 원광대학교죠? 원광대학교? 예, 그렇죠. 원광대 정도면 엄청 지방에서는 정말 그러니까요. 크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